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9월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이 많아서 오늘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바뀐 복지 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먼저 이 정책들의 큰 틀을 말씀드릴까요? 이 정책들은 우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지키며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에 필요한 혜택들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니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곳에 신청을 해야만 해요. 1. 기초연금 인상.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동안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이제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부 감액되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들로 추가적인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니 반드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 임플란트 및 치과 진료 혜택 강화. 두 번째는 치과 진료와 관련된 혜택입니다. 노인분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제 더 많은 치과 치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오래된 치아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치아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3. 간병비 및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음은 간병비와 돌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독거노인 문제나 중증 질환자들의 간병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으시죠? 이제 국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고령자, 중증 질환자들의 간병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고 지역별로 간병 SOS 서비스도 확대되어 간병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가 기존의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병원 동행, 민원 안내, 일상생활 지원, 심리상담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모니터링도 주 1회에서 주 3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님을 둔 분들이나 혼자 지내는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더욱 확장됩니다. 노인복지관, 거주시설, 방문간호사들이 정신건강관리에 참여하고 중증호흡기 질환, 결핵, 폐렴 등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도 강화됩니다. 또한 치매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도 확장되어 이제 집에서 건강관리 받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더욱 정교해지고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고위험군과 일반군의 기준이 정교해지고 서비스의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절 고위험군은 주 3회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군은 주 2회 이상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AI 기기를 활용한 정서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확대. 시니어분들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제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이 연 최대 15만원까지 인상되며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와 디지털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니어분들이 보다 활기차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니어분들도 최신 기술을 배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시니어 주택복지주택 사업 확대. 시니어분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확장됩니다. 고령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 늘어나며 은퇴 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점차 확대됩니다. 이렇게 적합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8. 금융예금자 보호 강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어 노후 자산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이 확대되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이 강화되었습니다. 9. 지역 맞춤형 복지 혜택. 각 지역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무료급식, 긴급자금 최대 1천만원, 저금리 대출, 실버 여행 및 스포츠 강좌 등 지역 맞춤형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니어분들이 지역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죠. 마무리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2025년 이후 바뀐 노인복지 정책들은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도록 매달 복지 정책 소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생 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책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들러서 확인해보세요. 그 작은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